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철원 등 도내 유입은 막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연천과 김포, 강화 등에서 모두 14건이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멧돼지도 9마리 발견됐습니다. 연천 4마리, 파주 1마리, 철원에서도 4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멧돼지에 의한 병의 전파 위험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멧돼지 포획을 위한 민군 합동 작전을 허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접경지에서 잡은 멧돼지는 모두 261마리. 이 중 바이러스 검사를 마친 95마리의 멧돼지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구, 인제, 고성 등 다른 지역 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전파의 범위와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한 8만 6천 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접경 지역, DMZ 접경 지역의 멧돼지 수는 2만 4천 도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이러스의 도내 전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여파는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원구는 대형 행사와 축제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접경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예정됐던 토요 콘서트와 문화 난장,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 등이 그것입니다. 양구와 화천에서도 시래기 축제와 DMZ 랠리 대회 등이 취소됐습니다. 그 문화 난장판, 그다음에 평화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것을 다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한 달. 기온이 낮아지면 바이러스 생존 기간은 늘어나고 소독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전파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유도 경로도 모르는 치명적 바이러스와의 전투가 매일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서 처음 열린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행사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진 만큼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하며 동부가 대표 경제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530개 부스가 설치된 GTI 박람회장.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상담을 받는 바이어들과 구매단,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만큼 최고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루 평균 5만 명 이상, 나흘 동안 모두 23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로 목표치인 15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참여한 기업들의 수출 계약액도 작년보다 2.5배 늘어난 3,8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들을 갖다 일일이 찾아뵙고 또 발굴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많은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저희한테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16명의 평가단이 박람회장을 돌며 기술성과 차별성, 시장성을 갖춘 도내 20개 우수 상품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첫 선을 보인 마을 박람회와 의료기기 전시회가 함께해 풍성함을 더했고 야시장을 매일 운영하며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포럼이 이어지며 동북아 국가와 기업들의 교류회장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원국이었던 북한이 올해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또 해외에 출품하러 나가기 되기 때문에 강원도 수출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겨 개최하고 있는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이번에 처음으로 원주에서 개최된 GTI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내년 또 한 번의 개최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지난 2012년 강원랜드의 오투리조트 기부를 결정한 당시 사회 이사들에게 대법원이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태백시와 강원랜드 당시 사회 이사들 간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강원랜드 이사회는 자금난을 겪고 있던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했고 대법원은 이사진의 책임을 인정해 7명에게 판결금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연 손해금까지 모두 57억 원을 배상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투 리조트 회생 자금을 받을 당시 태백시가 민 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시 사회 이사들은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관인 도장을 찍어서 확약서를 써준 거니까 자기네가 그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진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죠. 태백시 역시 강원랜드 전 사회 이사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이를 감경해달라고 강원랜드의 주주총회 소집안을 제시했지만 강원랜드는 이를 보류시켰습니다. 태백시는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는데 오는 29일쯤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사회 통해서 이제는 가려고 그랬는데 이사회에서 결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법원으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주주총회 개최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일 주총에서 책임 감경안이 의결되면 정관 등에 따라 이사 7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액은 5억 7천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가 충청북도와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를 공동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도 함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시멘트 업체로 인해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미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충북에 이어 경북과 전남,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강릉, 삼척, 동해, 영월 등 전국 9곳과 공동 건의문을 추가로 마련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23일 강릉에서 열린 강호축 발전 포럼에서 시멘트세 입법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강원FC가 후반 추가 시간 터진 골로 FC 서울을 잡고 파이널 라운드를 역전승으로 시작했습니다. 강원은 오늘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서울과의 34라운드 홈 경기에서 2대2로 팽팽하던 후반 46분 이현식의 극적인 결승골로 3대2로 이겼습니다. 강원은 이영재의 동점골과 이현식의 멀티골 등 후반에만 3골을 몰아쳤습니다. 승점 49를 쌓은 강원은 오늘 승리로 내년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확보에 신락 같은 희망을 살렸습니다. 접경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DMZ 팝 콘서트가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군 황태축제를 시작으로 접경 지역 5개 군 지역에서 진행된 팝 콘서트가 고성군 명태축제장에서 열린 콘서트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팝 콘서트는 접경 지역 5개 군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싸이, 윤도현, 김건모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참여한 콘서트를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행사입니다. 한국 현대조각의 진수를 보여줬던 춘천 MBC 한국 현대조각 초대전이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5일 개막한 초대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와 신인 작가 64명이 내놓은 개성 넘치는 조각품 64점이 전시돼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눈으로만 보는 조각전의 틀을 벗어나 관객이 직접 만지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작품들이 출품돼 평단과 관객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53살 최 모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오후 1시쯤 강릉 사천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에 들어가 멍게와 해삼 등 9kg의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 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오는 22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군소음법 제정촉구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정부 공동결의문에 서명합니다. 지난 7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가입한 횡성군은 지지부진한 군소음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타 지자체와 연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회의에는 충남지사와 경상북도지사,
광주시장, 대구시장 등 전국 30개 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국방부, 환경부 등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지난해와 올해 도내에서만 모두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학재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선 2016년 1명, 지난해 3명, 올해 3명의 교사가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할 교원이 성비위를 저지르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교원 성범죄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